여러분, 혹시 과학계의 영웅도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전설적인 인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아주 특별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흠집을 내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칼 세이건이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과학의 정신 있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틀렸으면 바로잡는 바로 그 과정을 함께 기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거대한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일이죠. 저기 보세요. 갈릴레오 시대의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도 교회의 권위에 맞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 오늘 우리가 칼 세이건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코스모스. 말이 필요 없는 불멸의 고전이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알려준 책이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작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칼 세이건이 항상 강조했던 그 과학적 탐구 정신을 빌려서 말이죠. 이건 그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완성해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실수를 찾아내고 그걸 또 고쳐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과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거든요. 아마 칼 세이건 자신도 이 원칙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소행성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SF 영화,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우주선이 막 빽빽한 바위 틈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 다들 아시죠? 코스모스에서도 바로 이 이미지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코스모스에서 보이저호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문학적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긴장감 넘치죠? 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과는 꽤 거리가 멉니다. SF 영화 속 환상과 과학적인 현실,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칼 세이건이 묘사한 그 스릴 넘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제 소행성대는요, 거의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행성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무려 수백만 킬로미터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설령 보이저호보다 100만 배나 더 큰 우주선이 지나간다고 해도 쌀알보다 큰 물체랑 부딪힐 확률은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텅 비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태양계의 거인, 바로 목성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만약에 목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스스로 빛나는 두 번째 태양이 되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칼 세이건은 목성의 질량이 한 80배쯤 더 커져서 스스로 빛을 내는 갈색 외성이 되었다면 우리 지구에는 더 이상 밤이 없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와, 정말 매혹적이고 로맨틱한 아이디어 아닌가요? 하지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력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양계에 태양이 두 개나 있다면 우리 지구처럼 작은 행성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있냐 없냐를 걱정하기 전에 행성 자체가 위험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밝기입니다. 만약 목성이 갈색 외성이 됐다고 해도 그 밝기는 겉보기 등급으로 약 마이너스 15등급 정도로 추정되어 이게 보름달보다는 훨씬 밝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힐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늘에 아주 밝은 점이 하나 더 떠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강력한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해서 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늘에 밝은 점이 하나 떠 있다고 해서 태양처럼 하늘 전체를 밝혀서 밤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자, 이제 마지막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스가 출판된 이후에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입니다.
칼 세이건은 타이탄의 대기에 뭔가 강력한 수소 분출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관측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에서 이 미스터리에 대해 과학적인 질문을 던졌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코스모스가 1980년에 출간됐는데요. 바로 그해 11월에 보이저호가 결정적인 데이터를 보내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수소가 아니라 대부분 질소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칼 세이건은 이후에 나온 개정판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죠. 다음은 외계 문명에 대한 칼 세이건의 통찰입니다. 그는 어떤 문명이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모든 자원을 식량 생산에만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 탐사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게 된다는 일종의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문명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은 1980년대 당시에도 이미 우리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던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또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 비료를 만드는 법을 발명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식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편 원리라는 게 생각만큼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반례가 이미 존재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바로 과학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용했던 데카르트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이 글의 저자는 그 말을 이렇게 재치 있게 바꿨습니다. 저는 세이건의 권위에 맞서서 이를 고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이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도전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존중의 표현인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과학은 이미 완성된 진리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틀린 걸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코스모스 같은 위대한 걸작조차도 그 위대한 여정의 일부이지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대한 작품에서 어떤 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과연 그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